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인하대병원 오세환입니다. 코비드 19, 코로나19, 그 코로나 여러 가지 말로 이제 뭐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즉 사스 CoV-2 감염증에 의한 상기도 감염, 그 잇따른 폐렴, 호흡기 상피세포의 감염, ARDS 그런 걸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혈관 쪽에도 많이 영향을 끼치는 바이러스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이제 뉴로베스큘러 쪽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냥 단순히 그냥 짜증나는 질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WHO에서 이렇게 발표한 자료들에 따르면 비교적 최근 자료인데, 어, 우리나라도 지금 며칠 감염 환자가 늘고 있다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북미나 유럽에 비할 바는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제 북미나 유럽 쪽에서 나고 있고 매일매일 이렇게 현황이 바뀌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 신경외과 의사로서 혈관 의사로서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서 저한테 이런 주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19과 그 뉴로베스큘라 디지즈와 연관성에 있는 그런 논문들 중에서 좀 주요한 논문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검색을 통해서 검색을 했고, 물론 허수가 좀 포함되어 있지만 이미 벌써 외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주제의 이야기가 있었고, 쭉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대표적인 그런 검색 결과 이제 스트로크, 이스케믹 스트로크, 헤모로직 스트로크, 스롬볼라시스, 메카니컬 스롬벡토미, 가이드라인 이런 게 많이 나왔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이스케믹 스트로크에 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로 좀 주제를 나눠서 이번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비드 19이 뉴로베스큘러 디지즈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 그 논문들을 리뷰해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코비드 19 팬데믹 상황에서 일반적인 그런 뇌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그런 환경적인 체인지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고, 마지막은 이제 뒤에 두 분 연자분께서 또 준비하신 내용이지만은 이러한 뉴로베스큘라 이머전시 필드에서 가이드라인 어떤 리코멘드 가이드라인인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마지막은 어, 뒤 연자분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코비드 19 바이러스가 뉴로베스큘라 디지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리뷰입니다. 프랑스의 46개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이제 어, 코비드 환자 중에서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킨 환자들을 분석해 봤더니 30.2%가 엔세팔로패시였지만 상당히 많은 수에서 아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에 진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아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와는 다르게 좀 상당히 모탈리티가 높았고 라지 베슬 오클루전, 멀티 테리터리 임팍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비드 19이 감염증 있는 환자 중에 스트로크로 프레젠테이션한 환자에 대한 케이스 시리즈를 본 메타 아날리시스에서 보면은 기본적인 하이퍼텐전 DM, 코로나리 디지즈, 콤피드 인펙션과 연관성에 대한 그런 오드 레이셔가 높은 걸로 나타났지만은 특이하게 라지베스 오클루전 그리고 인호스피탈 모탈리티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보고된 그런 뉴로베스큘라 디지즈들은 이스케믹 스트로크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ICH 같은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이스케믹 헤모로직 스트로크의 비율보다는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훨씬 많았고, 특이하게 그 디다이머, 피브리노겐, CRP와 같은 그런 인플라메트리 마커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제 리뷰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코비드 19이 호흡기 감염 그것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시스테믹하게 많이 작용을 해서 우리가 코비드 핑거라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이스케미아에서 썩어버리는 증상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영향들이 마찬가지로 작용해서 헤모로직 스트로크나 이스케믹 스트로크 같은 스트로크에도 연관이 있는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한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스케믹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SARS-CoV-2,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비드 19 바이러스가 모노사이트, 특히 이제 여기 혈관 벽에 있는 ACE2 리셉터에 바인딩하면서 사이토카인 스톰이 일어나고 그로 인한 코아뷸레이션 액티베이션, 스롬빈 제너레이션에 의해서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발생할 수 있다. 세컨더리하게 이러한 양상이 하트 쪽에서도 발생해서 그로 인해서 하트 오리진의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헤모로직 스트로크에 대한 메커니즘은 아직은 이렇게 뚜렷이 밝혀진 건 없지만은 그 안지오텐신 2와 연관이 있는 혈압 조절과 관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8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레지스트리에서 스트로크 레지스트리 그룹과 그 다음에 그
그 팬데믹 이후 상황에서 이제 코비드 19이 있으면서 스트로크가 있던 그룹을 비교해 봤을 때 스트로크가 코비드 19 감염증 환자에서 발생한 스트로크가 훨씬 이니셜 NIHS 스코어가 높고 또 모탈리티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뇌졸중 증상을 갖고 내원한 코비드 환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면은 코비드 19이 뇌졸중에 기여하고 있는 즉 그 뇌졸중으로 진단받은 환자에서 코비드 19의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이러한 것들은 즉 코비드 19이 아까 얘기한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런 하이퍼코아귤레블 스테이터스, 인플라메터리 리스폰스 그리고 그 외에 어떠한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호흡기계 등과 뇌졸중의 연관성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호스피탈 스트로크, 즉 코비드 19으로 입원해 있는 사람 중에서 인호스피탈 스트로크가 생긴 그런 케이스 시리즈에 대한 메타 아날라이시스 논문입니다. 비율은 1.1%로 높진 않았지만은 거의 대부분 이스케믹 스트로크였고 모탈리티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케믹 스트로크의 모탈리티가 이렇게 높지가 않은데 코비드 19과 병발하면 상당히 높은 걸 나타났고 그리고 특이하게 그 아까 보였던 그 인플라메터리 리스폰스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은 디다이머 CRP가 올라가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케믹 스트로크보다는 이제 비율은 적지만 헤모로직 스트로크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35케이스를 보고한 논문이었고 17케이스가 SDH, 2케이스가 SH, 그리고 16케이스가 ICH였습니다. 모탈리티 레이트가 45.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이런 모탈리티 레이트가 높게 나타나는 요인으로 시비어 풀모나리 심톰 그리고 INR이 상승한 경우 그리고 스폰테니어스 헤모리지 등으로의 그 원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는 인호스피탈 스트로크 중에서 이스케미아였지만 이번에는 인호스피탈 스트로크 중에서 헤모리직 스트로크를 보고한 33케이스에 대한 논문입니다. 5케이스에 라지 헤모리지가 있었고 28케이스에 스몰 펑테이티드 헤모리지 같은 그런 작은 헤모리지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라지 헤모리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코비드 19 환자들의 어떤 치료의 주안점 중에 하나가 안티코아귤레이션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좋기 때문에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헤모리지고 모탈리티 100%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외에 어떤 작은 헤모리지들은 대부분 먼저 임파기 선행을 하였고 이후에 헤모리직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긴 것으로 저자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SH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혀진 논문은 없었고요. 레터가 하나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우리 병원은 SH를 참 많이 치료하는 병원인데 SH의 환자 수가 많이 감소를 하였다라는 레터였습니다. 저자는 설명을 뭐 SH 자체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환자가 병원을 잘 안 찾거나 아니면은 이니셜 두통 증상이 코비드 증상과 이제 미스다이그노시스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좀 우선 얘기지만은 죽은 사람들 중에서 격리 중에 죽은 사람 중에 SH 환자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직접적인 그러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부터는 이제 어떠한 그러한 전 세계적인 코비드 19 팬데믹 상황에서 그런 그 뉴로바스큘라 디즈의 치료가 프랙티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문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는 뉴로바스큘라 질환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존스 홉킨스에서 이렇게 3월과 4월 사이에 한 달에 이렇게 외래 방문한 환자 수가 확 줄어들었고 여기 보면은 수술 건수도 엄청 줄어들었고 그로 인한 뭐 금전적 손실이 엄청나다 뭐 이런 내용의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직접 우리나라 상황과는 어떻게 좀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또 다른 비슷한 걸로 이번 미티게이션 미저스 즉 학교와 그 레스토랑 같은 공공기관의 방문을 제한한 조치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4개 주에서 30개 센터에서 그 제한 조치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생겼나 대한 것입니다. 스트로크 콜 그리고 스롬보라이시스 스롬벡토미 이쪽에 보이는 게 스트로크 어드미션 스트로크 콜이고 이쪽에 보이는 게 스롬보라이시스 스롬벡토미 리퍼퓨전 트리트먼트인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 제한 조치 이후에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이번에는 유럽 쪽입니다. 유럽 쪽에서는 이제 그 봉쇄 조치를 했습니다. 컨파인먼트 미저라 그래서 봉쇄 조치를 했는데 봉쇄 조치 이전과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다기관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스트로크 어드미션 스트로크로 방문한 그 이스케믹이죠. 방문한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여기 보시면은 스트로크의 아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에서의 엔도베스큘라 트리트먼트의 건수도 줄어들었고 스트로크 원셋2 펑처 타임입니다. 원셋2 펑처 타임 인호스피탈이 아니라 스트로크가 생기고 나서 펑처까지 가는 시간도 현저하게 늘어났다. 뭐 이런 원인으로는 환자들이 일단 컨택트 자체를 하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병원에 오는 시간이 많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타임 윈도우 안에 들어가는 환자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 메카니컬 스롬벡토미에 대한 양상을 분석한 프랑스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마찬가지로 그 스트록 어드미션도 많이 줄었고, 여기서 보시면은 그런 이미지 투 그로인 딜레이, 이미지 투 그로인 딜레이, 즉 인호스피탈 타임 매트릭스 자체도 많이 지연이 되고 있다. 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제 뭐 우한 폐렴이란 말은 쓰지 않기로 했는데 중국에서 나온 이제 빅데이터 기반 논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2020년 그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스트롬발라이시스, 스트롬벡토미에 그리고 어드미션까지 모두 다 이렇게 이스케믹 스트로크의 감소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여기서는 그 중국에 있는 각 센터의 그 스트로크 리더라고 합니다. 뭐 스트로크 리더, 뭐 센터장님이나 뭐 과장님 되시겠죠. 이렇게 서베이를 했는데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하고 서베이를 했더니 우리 병원에 그 코비드 19 때문에 점유하는 병상이 늘어나서 스트로크 병상이 줄었다. 좀 그런 것도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가 접촉에 대한 그런 공포감들,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떠한 스트로크 케어 어드미션뿐만 아니라 이런 타임 매트릭스가 연장된 거에 대한 이유로 스크리닝하는 시간들, 어떤 이퀴먼트들, 즉 프로텍션 하는데 걸리는 시간들, 그런 것들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식의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건 조금 이 논문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스트로크 어드미션 자체는 줄었지만은 전체적인 타임 매트릭스 자체는 뭐 늘지 않고 있었고, 저희 기술은 안 했지만은 이 이후에 나올 어떠한 계속되는 변화에 의해서 계속되는 보완이 또 있어왔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에 오는 시간은 늦춰졌고 환자가 오는 숫자는 줄었지만은 일단 병원에 와서의 대처는 큰 변화는 없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의 뉘앙스의 논문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떤 식의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그러면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의 그러한 우리의 대처는 정말 뭐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뭐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논문에서도 이런 뭐 하나하나 사소한 항목이 다 전부 다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인펙션 컨트롤뿐만이 아니라 환자, 의료진, 그리고 그 의료진뿐만 아니라 그 주변 관계된 사람들의 어떤 교육과 트레이닝이 다 필요하고, 유관 기관들, 뭐 주변 센터들과의 그런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뭐 환자의 어떤 증상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AOA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 그 외에 환자의 상태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스트로크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그런 코드 스트로크에 대한 CP를 다 갖고 계실 텐데요. 그거 이제 현 상황에 맞게 이렇게 보완한 프로텍티드 코드 스트로크, 이런 것들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와 의료진의 세이프티라는 것이 항상 계속 강조되고 있고, 즉 환자가 일단 오면은 이제 그 서양 관점이겠지만은 이 사람은 일단 코비드에 걸려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프로텍션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이제 맞춤형으로 환자의 그런 어떠한 그 이스케믹 스트로크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 그리고 환자의 그런 피버, 뭐 컨택트 히스토리, 뭐 같은 그런 리스퍼레이터리 심톰에 대한 분류,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뭐 사종이라고 하죠. 사종 세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PPI도 각각의 PPI에 대한 분류도 ABC의 분류, 이런 각각의 세부적인 분류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해서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가 어느 위치에 있냐, 트리에지에 있느냐, 뭐 이미징을 하고 있냐, 안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의료진이 착용해야 되는 PPI 같은 것도 제시하고 있고, 심지어는 안지오룸 안에서 몇 명의 사람이 들어가고 기구를 전달할 때 어떤 식으로 전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SH는 이스케믹 스트로크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H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인데, 환자를 최대한 검사를 해서 코비드 감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좀 환자가 좀 위급한 환자이거나 혹은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치료가 필요해야 되는 환자를 뭐 클래스 3, 뭐 아닌 환자를 클래스 1, 뭐 중간 환자 클래스 2, 이런 식으로 나눠서 OR룸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드미션, 그러니까 입원실은 어떻게 준비하고, 뭐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뭐
두서없이 길게 얘기했는데 사실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표시를 하고 있네요. 코비드 19이 뉴로베스큘러 디지즈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은 이제 뭐 아까 얘기한 사이토카인 스톰에 의한 그런 인플라메이터리 리액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ACE2 리셉터, 모노사이트 바인딩 그런 것들이 관여할 수가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하이퍼 코아귤레이션 스테이터스, 하이퍼 인플라메이터리 스테이터스 이런 것들이 스트로크와 연관이 되어 있는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스케믹 스트로크와 관련이 있고 헤모로직 스트로크는 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아니면 명확하지 않은데 대부분은 이스케믹 스트로크 있은 이후에 세컨더리하게 오는 헤모로직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안티코얼레이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프랙티스 환경에서 스트로크 어드미션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 심톰 원셋 이후 비지 타임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은 대부분 환자가 이제 갖고 있는 공포 그리고 어떠한 그 헬스케어 네트워크의 그런 어떤 문제점,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의 포화 그런 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내원한 이후에 사실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관심인데 이미징 펑처 타임 뭐 대부분 그거죠. 뭐 와서 환자 검사하고 검사 결과 나오고 이 환자가 또 기침이나 콧물이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시간인데 이런 것들은 프로토콜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멋진 표현이 썼는데 그대로 썼는데 Adapt to the new situation, Adopt training and new protocol 이런 걸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세이프티가 중요하고 의료진의 세이프티는 환자를 통해서 감염이 되지 않는 거고 환자에 대한 세이프티는 우리가 적절한 치료를 코비드 때문에 딜레이하지 않고 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세이프티를 확보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노력과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 이 얘기하려고 나왔는데요. 신경외과 의사들한테 서베이를 했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13.9%가 우울증을 느끼고 있고 뭐 불행하고 잠도 못 자고 머리도 아프고 심지어는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뭐 저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다 신경외과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환자를 빨리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는 공포감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신경외과 의사들이 항상 환자들을 봄에 있어서 이렇게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책임감을 갖고 있고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투영된 검사 결과가 아닐까, 조사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정말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버티면서 진짜 이 어려운 시절을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코비드 관련해서는 주로가 이스케믹 스트로크인 것 같고 이스케믹 스트로크에 이제 코비드 19이 관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설명을 하셨는데 결국은 인시던스는 줄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어떤 리스크 팩터를 갖고 있는 사람에서 코로나 인펙션이 많이 올 수 있다. 뭐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전만 놓고 봤을 때는 이스케믹 스트로크, 그런 스롬보시스와 관련된 질환은 당연히 는다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실제로도 그런 걸로 인한 모탈리티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제가 급하게 얘기하느라고 빼먹었지만 증상이 경한 NIHS 스코어가 적거나 TI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우리나라와는 물론 이게 논문이 자체가 다 서양 북미에서 나온 논문, 유럽에서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결이 틀리지만은 환자들 자체가 일단 병원에 안 오기 때문에 인시던스 자체가 준다기보다는 그냥 환자의 내원이 준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